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선호영녀입니다. 만행을 떠났던 스님들은 동안거를 맞아서 다시 선원으로 들어가셨을 텐데요. 선원의 큰방뿐만 아니라 아예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무문간에 드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동안거 해제하는 날 이곳 저곳에서 한소식했다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뵙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무문간 일기의 저자이시며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의 교장님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입니다. 삼척 천은사 주지이신 동훈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뵙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님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저기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은요, 오늘 진짜 이걸 보면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단기 출가학교의 시작을 함께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인연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 또 동문 제자님들께 안부를 여쭙니다. 저 월정사에서 이렇게 이제 소임을 보게 된 것은 제가 이제 2002년도에 강진백년사 무문관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었던 차에 당시 이제 월정사에는 이제 정념 스님께서 본사주지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정념 스님께서는 당시 그 상원사에서 12년간 재임을 하시면서 선방을 재개원하시고 또 북방 제1의 선원으로서 이렇게 많이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수자들한테 아주 좋은 이렇게 그 평을 많이 듣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본사 주지 소임을 맡으시면서 평소 당신께서 이렇게 또 계획하고 계시던 것을 펼치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또 제 소식을 아마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교무 소임으로 이렇게 와서 좀 살아달라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무문관에 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참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도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제가 이 기회에 또 본사 주지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또 축하 인사도 드릴 겸 또 직접 찾아뵙고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회복되고 나면은 제가 스님하고 또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나 드리자 하고 제가 월정사를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까지 그 정념 스님을 뵌 적이 없었거든요. 말씀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 오대산에 이런 또 훌륭한 분이 계셔서 또 수행이나 포교 이런 걸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숙시키니까 참 좋은 일이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직접 올라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해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몸이 아프고 하면 여기서 쉬면서 또 수행도 하고 또 좀 회복되면 소임도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사세요 하면서 잡으시는 바람에 저도 한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월정사에서 스님이 되었는데 늘 오대산과 월정사에서 이렇게 뭐 받기만 했지 이 대중 소임을 살면서 대중한테 회양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부처님 뜻이구나. 이 기회에 그러면은 대중한테 시봉하면서 회양하는 삶을 좀 살자. 마음의 빚도 좀 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월정사에 살게 되면서 또 당시 이제 월정사 주지님께서 또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단기 출가 학교를 마음에 두고 계셨고 저도 또한 제가 미얀마에 이렇게 한번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미얀마는 그 신표라 그래가지고 단기 출가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단기 출가를 한번 하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뭘 하더라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게 아주 국민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한국 불교계에도 저는 단기 출가 학교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수행에 이렇게 목말라 하는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월정사에 가니까 또 주의스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야 정말 이거는 아주 인연이구나 싶어서 단기 출가를 또 처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정말 이렇게 불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예. 여기는 불자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타 종교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종교인들도 또 들어 있고. 예. 네. 정말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수행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오셔가지고 네. 처음에는 제가 아주 많은 너무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월정사 종무소 전화나 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네. 그렇게 지원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기구 출가학교 교장님으로 많은 이들의 수행을 정말 길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예. 또 그 일 자체가 스님께 또 수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불자들한테 수행의 어떤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또 책임을 맡고 이렇게 쭉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그 행장님들보다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거 할 때 이제 출가 거의 한 20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네. 또 수행의 고삐도 좀 느슨해졌고 네.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큰 어떤 진척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삶이랄까 어떤 수행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행자 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그렇게 더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진하는 계기가 되셨고요. 예. 그걸 6년 동안 쭉 하셨는데 왜 또 그냥 놓으셨어요? 왜 제가- 그만두셨어요? 예. 제가 사실 그거 하면서 제가 몸이 사실 좀 건강이 좀 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단기 출가를 하면서도 제가 주의생께 제가 몸이 좀 힘들어서 좀 쉬겠습니다 하고 사실 사표를 몇 번이나 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주의스님께서는 스님께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스님이 그래도 책임을 지셔야지.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한참 제대로 이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판인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또, 요것만 더, 이것만 더. 그 6년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한 6년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된 것도 결정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제 몸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주신께 이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스님, 정말 제가 이제 몸이 좀 힘들고 하니까 좀 쉬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영월에 있는 조그만 금몽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 그러면은, 좀 이제 쉬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월정사 왔다 갔다 하면서 소임 좀 봐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암자에서 쉬면서 소임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었죠. 네. 예. 근데 출가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러네. 이제는, 예. 그럼 그 출가 동기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사실 스님들끼리도 출가 동기는 서로 잘, 아니요? 묻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그래요? 불문율처럼 뭐 그렇게 많이 되어 그 있긴 여기서만 한데. 말씀하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예, 또 이렇게 또 아마 인연인가 봅니다. 네네. 제가 사실 출가할 때 몸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을 가게 되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혈액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암이 뭐냐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일종의 백혈병 종류죠.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셔야만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두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제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뭐 염려를 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좀 그런 편이죠. 열심히 잘 살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뭐 큰 병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많이 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많이 이제 좀 방황을 하게 되었죠. 야, 정말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또한 죽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운명이란 것은 정해지가 있는 것인가? 내 뜻과 상관없이 어떤 절대자 혹은 업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과연 없는가? 어떤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주 정치 없는 방황이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만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잘 때도 있었고, 또 혹은 배고프면은 아무 집에 들어가서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이름 없는 남자에 가서 이렇게 또 뭐 잠도 자기도 하고, 그때 한번 정치 없는 그런 방황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터미널에서 무작정 제가 버스를 잘 탔거든요. 네. 예. 어느 버스를 탁 탔는데 마을 종쯤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이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래 그 마을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여기 어디 하루 묵고 갈 데가 없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잘 데가 없고 저 조금 올라가면은 그 조그만 남자가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한번 물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하도 거기서 일상화되어 있었으니까 그래 거기까지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죠. 가니까 이제 거의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래 스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토굴이죠. 스님 개인 수행처 조그마한 암자 토굴이 있는데 뭐 주인도 없고 하길래 그 문은 또 열려 있더라고요. 네. 그 들어가서 그냥 지쳐 쓰러져서 잤습니다. 정신없이 자고 다음날 날이 좀 밝아서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이제 사방을 둘러보니까 흙벽돌로 만든 조그마한 토굴이 있는데 이렇게 먹으로 쓴 글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진흙탕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맞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이 글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글을 보는 순간 제가 정신. 큰 망치로 뒤통수를 어져맞은 듯한 그런 충격에 제가 잠시 어떤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동안 많이 그 글에 어떤 감전이 된 듯하게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문득 제가 그동안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픈 것을 알게 되고 방황하고 만행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있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출가한다는 생각 그 전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글귀를 보면서 비로소 정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던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또한 운명이 무엇인지 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한번 알라 그러면은 출가해서 정진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시다가 오대산 월정사로 가셨는데 예. 아니 월정사에서는 그 흔쾌히 받아주셨나요? 제가 고향이 이제 저기 경남 시골인데요. 네. 이제 새벽에 출가를 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부산 동부 정류장에서 이제 오대산으로 이렇게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버스를 탔죠. 네. 탔는데 7번 국도를 타고 바닷가를 쭉 올라옵니다. 부산에서 강릉간을 버스를 타면은 지금도 제가 그 길을 잊지 못하는데 이제 저도 지금도 가끔 수행이 나태해지거나 그러면은 그 행자 때 출가될 때 그 첫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버스를 타고 7번 국도를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와 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런저런 겪고 있는 힘든 일이랄지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강릉에 터미널에 또 도착을 했는데 뭐 버스가요 마을 곳곳마다 서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강릉에 도착하니까 한밤중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오대산 들어가는 버스도 끊겼죠. 네. 이제 터미널 대합실에서 벤치 위에서 또 신문지 듣고 하루 또 잤습니다. 네. 예. 그때는 뭐 그런 일을 뭐 하다 했으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다음날 월정사로 가는 첫 차를 타고 딱 출가를 했죠. 그리고 월정사 처음 가봤죠, 저는. 네. 월정사 가서 큰 법당에 부처님을 탁 뵙고 너무 아주 장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슴이 탁 막히면서 눈물이 핑 돌라 그러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가 내 삶의 어떤 의문점을 풀어줄, 답을 제시해줄 인연처구나. 정말 여기서 내가 살다가 죽을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또 어떤 간절한 마음이 와닿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당에서 다 이렇게, 참배를 하고, 이제 법당을 이제 뒤로 돌아가가지고 가니까 조그만 법당이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삼성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또 참배를 했죠. 하니까 거기 이제 불전함에 이런 조그만 명패가 붙어 있는데 불교 병원 건립 모금함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침 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건 대단히 소중한 거네요. 그렇죠. 제 전재산이었죠. 그럼요. 그래 100원을 제가 전재산을 부처님께 다 시주를 하면서 제가 부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네. 부처님, 제가 이렇게 어쨌거나 몸이 아픈 인연으로 또 발심을 하게 되었고 출가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부처님 가피로서 또 몸이 좀 낫게 되고 또 수행을 어느 정도 한 후에 몸이 이렇게 좀 회복되고 나면은 제 수행의 어떤 삶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회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처님께 발언을 하면서 절을 간절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사실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유난히 좀 이게 연민심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좀 더 많이 챙기고 좀 그런 부분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봐야 남이 아픈 줄 안다고. 그렇죠. 저도 위가 너무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을 가리고 그리고부터 나니까 나도 자꾸만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먹어 저렇게 먹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하듯이 그 심정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야광 보살님께 그렇게 기원을 하시고 거기서 뭔가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출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겉으로는 뭐 초연한 듯이 이렇게 뭐 행자생활 하면서 행자생활이 사실 많이 힘들고 또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마음 한켠 잠재의식에는 내가 정말 출가한 그 인연, 동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만 했는지.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파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 또 삶에 대한 또 궁금한 것이 늘 이렇게 화두처럼 따라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행자 시절에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틈틈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되었죠. 꿈을 꾸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월정사 성보박물관 안으로 이제 모셔지가 있지만은 제가 행자 생활할 당시에는 월정사 그 팔각구청 석탑 앞에 야광보살 자상이 있었습니다. 보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죠. 꿈에 제가 그 야광보살님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제가 암만 기도를 해도 야광보살님이 그냥 앉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 생각하기를 제가 아직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암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야광보살님께서 아직 저한테 뭔가 이렇게 가피를 내려줄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꿈속에서도 정말 피를 토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아주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야광보살님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면서 몸은 그대로 어떤 돌로대가 있으니까 돌로대가 있는데 눈동자는 사람 눈동자처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쭉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저한테 오시더만 이렇게 머리에 손을 딱 올려주시더라고요. 3번을 그렇게 딱 올려주셨는데 제가 꿈속이었지만은 아주 온몸에 그냥 고압선에 감전된 듯이 막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꿈이더라고요. 온몸이 땀으로 많이 젖어 있었죠.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마침 이제 도량석 목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 정말 내가 이렇게 월정사로 인연이 돼서 출가를 해서 또 야광보살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어떤 가피를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 그 후에 제가 사실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문문관에 들어가서 제가 몸이 아픈 바람에 잠시 이렇게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면서 보니까 어떤 아팠던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월정사 야광보살님께서 가피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네.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무문관에서 이렇게 혹독한 또 예. 저도 무문관은 맨 처음 몰랐거든요. 예, 예, 근데 무문관 색깔이 굉장히 정말 아주 혹독한 수행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월정사에서 스님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해인사 가원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송광사 유론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방을 한 10여 년간 사실 다녔습니다. 네. 다녔는데 참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성취되는 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답답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늘 마음 한켠으로는 이 무문관에 가서 정진을 하면서 정말 한번 죽을 각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늘 있었는데 예, 마침 이제 무문관에서 제 강원 도반 스님께서 한철 나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요 무문관 이제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스님이 와서 정진을 하시려면 어떻겠습니까? 연락이 왔길래 야 정말 잘 됐다. 네, 그래서 예, 내가 정말 이번 철에는 한번 목숨을 내놓고 정진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방부를 들여가지고 그 강진백년사 무문관 가서 이제 한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무문관 그 생활 얘기 이게 출판하게 되셨군요. 그래서 우수 문학 도서로 또 선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처음 그 출판을 매우 근데 꺼려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좋은데. 예, 사실 제가 무문관 수행했을 적에는 2002년도였거든요. 네. 지금으로는 한 9년 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제 또 뭘 잘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틈틈이 메모하는 습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잠시였지만 또 해인지 편집장 하던 시절에 이런저런 이제 좋은 글이랄지 이런 거 생각나면 이제 메모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무문관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들어갈 때 각오도 이제 단단히 하고 들어갔으니까요. 열심히 정진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처음에 그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심하게 맨 처음부터 밀어붙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다리 관절이 좀 안 좋은데 네. 다리 관절염이 좀 재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망상을 좀 피웠죠, 사실. 망상 피우면서 이런저런 생각나던 것을 이제 그때 이제 그 무건 정진용으로 선방에서는 무문관에서는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 무건이죠. 그래도 이제 이게 밥 갖다 주는 스님하고 이제 뭔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 무문관 소통용으로 조그만 노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이제 제가 이제 좀 망상 일어나는 것도 좀 적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일기나 한번 써보자. 예?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이런저런 이제 일기 형식을 재가지고 좀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것은 무문관 일기를 제가 대중한테 내어놓으려고 이렇게 애초에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런 또 내면적인 그런 망상들을 주로 피운 게 많습니다. 네. 예. 지금 또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이것을 만약에 책으로 내놓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무문관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나 또 제 방에서 철저히 수행에 임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무문관 일기 그 내용이 정진 수행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어떤 망상 피운 내용들이 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책으로 낼 만한 것이 못 된다 해서 몇 분이 사실 어떤 그런 섭외를 왔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책상 위에 둔 노트를 보고요. 그제 몇 번 사양을 했거든요. 이것은 책으로 낼 것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한 망상거리일 뿐이지 책으로 내면은 저 자신도 물론이지만은 많은 스님들한테 어떤 허물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책으로 못 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늘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지인께서 오셔가지고는 또 한번 저를 이제 설득하기를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또 이렇게 불자들이 또 스님들이 그 신비롭게만 여겨지는 그 무문관 수행을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또 보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또 수행을 하시면서 또 고행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무문관 수행이라는 것이 하면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간접 체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한테 하나의 또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니까 이 또 하나의 포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면서 또 설득을 해서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런 인연이다 싶어서 출판을 하게 됐죠. 예. 네. 그래서 스님 덕분에요. 신비하기만 생각했던 무문관이 그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스님, 그 책을 보니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실내가 2평밖에 안 돼서 좌선은 몸을 풀어줄 때도 4발짝을 걷고 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이 갑갑하셨겠어요. 예, 뭐, 무문관이란 것이 보통 한 2~3평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야죠. 저도 이제 평소에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토굴벽에 써진 글귀 있지 않습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 글귀가 너무 참 와닿았거든요. 저는 자유스러움, 그것을 참 이렇게 늘 좋아했고 바람처럼 참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아이 한 2평 남짓한 방에 가득 넣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니 제가 얼마나 사실 많이 갑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이 수행을 이제 계속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공양을 하고 나면은 이게 좀 밖에 있으면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님들 포행이라 그러는데 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좁은 방 안이다 보니까 참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제 또 쿵쿵 다니면은 옆방에 정진하는 선생님한테 방해가 되니까 제가 이제 궁리를 해서 요를 반을 딱 접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포행을 하니까 뭐 쿵쿵 소리도 나지도 않고 참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러 싶었는데 그 요 위에서 포행을 하게 됐는데 이 걸음을 딱 걸으니까 3걸음 걷고 4걸음째는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방에 이제 그거죠. 포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직선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참 너무 갑갑해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딱 내다보면서 참 내가 지금 간절히 하고 싶은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딱 물어보면은 무엇을 대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죠. 가만히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100걸음만 직선으로 딱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실내 생활이 갑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밖에서는 보통 일상적으로 뭐 100걸음, 200걸음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문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도중에 정말 문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대성 통곡을 했던 그날의 일기에 참 정말 아프게 느꼈는데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무문관 정진 중에 어느 날 이제 공양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주는 이제 그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공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어서면서 그 선반이 있었습니다. 선반 모서리에 제가 머리를 좀 세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피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그 연고가 있길래 이제 연고를 발라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났죠. 근데 그게 간질간질 하길래 그냥 단순한 생각이 이제 나으려고 간질간질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욱신욱신 알이길래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딱 대보니까 손바닥 정도만하게 이게 골마가지고 막 손바닥 정도에 뭐 고름이 막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상처가 아니구나 싶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쪽지로 이제 그 공양 갖다 주는 선생님한테 좀 이리 상처가 났다. 약을 이렇게 좀 구해달라 하니까 이제 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소독약하고 그걸 구해주길래
좋은 차 보이지도 않는 데서 이제 소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몸이 특이한 체질이다 보니까 네. 좀 부작용이 좀 심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온몸에 자꾸 이게 뭐가 반점이 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온몸이 그냥 거의 앉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부작용이 아주 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며칠 그냥 공장도 못할 정도로 이제, 네. 그리 됐었죠. 근데 이제 열도 계속 올라가고.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상황을 이제 공양 갖다 주는 스님이 알다 보니까. 네, 무문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병영사 이제 그 주지 스님도 이제 걱정을 하기 마련이죠. 네네네. 혹시 그 대중 가운데 병이 많이 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쪽지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저는 들어갈 때 에이 나는 여기서 공부하다가 죽어버릴란다 하고 들어갔는데 뭐 이까지 상처 이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차라리. 또 한편으로는 야 정말 내가 이 공부하다가 정말 죽어버리면은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계속. 네, 네. 그렇게 계속 버티니까 이제 밖에 대중들은 이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저 대중이 저 스님이 혹시 중진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면 무문관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고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하나는 주의스님이 올라와가지고는 쪽지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걱정이 돼서 대중들이 잠을 못 자고 하니까 네. 그 아파서 병원 오는 것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병원에 가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길래 버티고 버티다 한 10회를 그렇게 버티죠. 버티다가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대중들을 이렇게 내그럽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잠깐 병원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참 어쩔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마음이 착잡했죠. 야, 이거 내가 무문관 들어와서 정말 한번 죽을 각오로 정진하러 들어왔는데 야, 이거 몸이 아파서 중간에 또 한번 나간다는 것이 네. 제 마음에 허락하지도 않았고 참 망설였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나오게 되었죠. 이제 마음이 너무 착잡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무문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해제하고 나올 때 신발을 다시 신게 되니까 신발을 다 씻어가지고 이제 한쪽 옆에다 두었거든요. 그 신발을 이제 중간에 다시 신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내가 한철 해제할 때 이 신발을 신으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신발을 신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수행 인연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백령사 이제, 무문관에서 백령사로 내려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걸 쭉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이제 그 첫 법당이 이제, 그 응진전이라는 이렇게 법당이 있습니다. 나아님을 모시는 법당이죠. 그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무문관 안에 있으면서 너무 부처님이 보고 싶었거든요. 네. 늘 일상적으로는 뭐 절에 있으면 부처님을 이렇게 늘 뵙고 예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문관 안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 늘 부처님이 사실 많이 이렇게 그리웠습니다. 네. 예. 그래 그 응진전 법당에 딱 들어가서 부처님을 딱 뵙고는 이제 저를 이제 했죠. 저를 1배를 탁 드리면서 1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배를 하려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뭐 울컥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부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참 그동안 이렇게 선방 이렇게 다니면서 이번 차례는 제대로 한번 정진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저한테 공부 장애를 이렇게 주십니까? 저를 도대체 얼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그냥 뭐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잠자고 있던 어떤 그 서러움, 제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겠죠 뭐. 그리고 또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업이랄지 또 운명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망상들이랄 그런 마음들이 막 한꺼번에 봄물 터듯이 막 아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주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예. 저도 통곡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정말 이런 울음이 어떻게 갇혀 있었지 할 정도로 그 어떤 서러움, 그 눈물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실컷 울었죠, 정말. 아마 그렇게 실컷 울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실컷 울고, 이제 나니까
세 번째 절을 하려고 이배를 했으니까요. 네. 세 번째 절을 하려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온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네. 마비가 와서 그 정도로 제가 아주 막 몸도 좀 약해져 네. 있는 데다가 울기도 그냥 막 실컷 울면서 제가 뭐 거의 막 마룻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막 정말 통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에 이제 경련이 오면서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냥. 한 10분 정도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부처님을 다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겠지만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그것도 다 하나의 또 수용 과정이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하나의 또 부처님 뜻이니까 더 열심히 정진하라 어떤 그런 제 미소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이 실컷 울고 나니까 정말 뭔가 마음이 개운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이제 삼배를 쫙 하면서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그래도 이렇게 아프지만은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또 가피를 주시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게 해서 수행을 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정기를 잘 하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삼배를 탁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응급실로 가셨군요. 예, 네. 그래서 강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이제 강진의료원인데 네. 응급실로 가서 제가 어디가 아픈 줄도 몰랐으니까요. 네, 그래 응급실 선생님께서 쭉 이렇게 해보시더만 이제 원인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죠. 네. 예.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간에 종양이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초음파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네. 그래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게 보이는데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또 장비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 날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이렇게 네. 이제 또 백년사 주의스님 이제 차를 타고 갔지요. 가서 이게 MRI를 촬영해 보니까 혈관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에 혈관이 뭉쳐 있는 그런 종양인데 큰 게 하나가 있고 또 작은 게 몇 개 있고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 선생님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과를 알게 된 것인데 그 당시 그 촬영하던 병원에서는 그걸 결과를 안 알려주니까 네. 촬영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강진 이제 병원으로 와서 담당 과장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같이 동행했던 이제 백년사 주의스님은 이제 아이고 참 제 숙의 도반이셨거든요. 네. 해일 스님이라는 분인데 아이고 이제 도반 하나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당시에는 네. 아주 뭐 이만한 종양이 이렇게 사진에 네. 탁 드러나니까 그런 이제 뒤에 이제 보니까 혈관종인데 뭐 사는 데는 사실 크게 지장은 없는데 네. 종양이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으니까 수시로 관찰하면서 지내면은 뭐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진단이 나왔죠. 네, 그러셔서 이제 그때부터 제방선언에서 여러 차례 안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후로도. 그리고 또 무문간에 보낸 그 한철 안거하고 네. 이제 이게 매우 각별했을 것 같은데요. 무문간에 들어가실 때 하고 예. 그리고 비교해서 나오셨을 때 그 경계가 좀 그럼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마음은 정말 내가 들어가서 한번 죽을 각오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사실 뜻대로 예치가 않았습니다. 병원도 한번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무문관을 들어가서 나머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이제 좀 조급해졌죠. 네. 해제 날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3일간 용맹정진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네. 하게 되었죠.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이제 공양할 때만 빼고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그냥 계속 24시간 이제 정진을 하는 것을 이제 용맹정진이라 하거든요. 네. 그 3일간 이제 용맹정진을 이렇게 아주 이제 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네. 마음으로 했었죠. 그때 이제 잠깐 제가 정진 말미에 나름대로 조그만 어떤 그또 소 발자국이라도 발견한 듯한 어떤 경계를 맛보아가지고 그것이 무문관에 있을 때의 어떤 좀 소득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정진을 하면은 반드시 옛날 조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헛된 것이 정말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다 진실한 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정말 내 몸으로 좀 깨닫고, 앞으로도 그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또 언젠가는 정말 또 제가 소임을 놓고, 주지 소임을 놓고, 문문관을 다시 한 번 더 가가지고, 그때 중간에 한번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지만은, 네. 이번에는 가면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습니다. 네. 네. 스님, 출가하시면서요, 저 남다른 원을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가를 하다 보니까, 또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서원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픈 스님들이 이렇게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몸이 아파도 편안히 가서 어디 쉬면서 또 치료도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기를 언젠가 인연이 된다면은 그 몸이 아픈 스님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수행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래서 정말 몸이 회복이 되면은 또 다시 제 방에 가서 정진도 하고 네. 또 그런 스님들을 또 외워할 수 있는 사부대중, 네. 또 보살님이나 거사님들, 또 제가 불자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수행 공동체. 네, 예. 너무 그것이 좋네요. 이제 뭐 문문관 형태라도 좋고, 네. 누구라도 제가 불자들도 문문관 할 수 있고, 네. 또 스님들도 문문관 이렇게 할 수도 네, 있고, 네. 또 시봉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 공동체를 인연이 된다면은 해보았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꼭 그 발언이 이루어지기 정말 네. 오늘요 동원 스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느끼는 건데요. 삶이든 수행이든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의 일이구나 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은 흔히들 하지만 과거와 미래에서 진정성을 찾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은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라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여기서 잊지 마시고요. 자기 가슴에 늘 깨어있는 진실한 불자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